안녕하세요. 오늘은 J 커플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되는 선행학습입니다. 꼭 보시고 이 강의를 들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양자역학에는요, 에너지를 나타내는 오퍼레이터인 해밀토니안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우리가 NMR에서 뉴클리어 지만 이펙트라는 걸 배우셨죠? 그 뉴클리어 지만 이펙트도 이 해밀토니안에 의해서 생기는 에너지의 크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수소 원자가 있습니다. 수소 원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중간에 핵이 있고요. 핵은 프로톤 한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 전자가 뱅글뱅글 돌고 있죠. 자,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셨죠? 플러스 차지를 띠는 입자와 마이너스 차지를 띠는 입자는 어떤 힘이 작용한다? 인력이라는 게 작용하죠. 그래서 서로서로 잡아당깁니다. 자, 그런데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왜 달라붙지 않을까요? 수소 원자 안에 있는 프로톤과 전자는 이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서로 에너지를 주고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자 레벨에서 이 두 입자가 달라붙지 않는 이유는 두 입자가 서로서로 에너지를 주고받기 때문인데요. 그 에너지의 크기는 바로 하이퍼파인 인터랙션에 의해서 생긴다. 그렇게 양자역학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수소 원자가 익스터널 필드에 노출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세 가지 현상이 생기는데요. 첫 번째 현상은 수소 원자가 익스터널 필드랑 인터랙션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NMR에서 배우셨어요. 뉴클레어 지만 이펙트입니다. 프로톤은 스핀이 1분의 1이기 때문에 익스터널 필드에 노출이 되면 두 개의 에너지 스테이트로 갈리고 그 두 개의 에너지 스테이트의 에너지 갭의 크기는 익스터널 필드에 비례한다라고 NMR에서 배우셨습니다. 그 크기가 바로 에너지의 크기다. 두 번째는 전자가 익스터널 필드에 의해서 에너지가 두 개로 또 갈라지는 겁니다. 바로 전자의 지만 이펙트입니다. NMR에서도 배우셨듯이 전자도 스핀이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익스터널 필드에 노출이 되게 되면 프로톤과 똑같이 두 개의 에너지 갭을 가지게 되고 그 두 개의 에너지 갭의 차이가 바로 전자의 지만 이펙트 크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익스터널 필드에 노출된 프로톤이 있는데 이 프로톤은 세차 운동을 하죠. 그리고 에너지 갭도 가지는데 전자가 만들어내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큰 로컬 마그네틱 필드에 의해서 프로톤의 세차 운동과 지만 이펙트의 크기가 작아지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전자가 개입을 해서죠. 그래서 익스터널 필드와 프로톤이 인터랙션 하는데 중간에 전자가 끼어 있는 인터랙션입니다. 그걸 우리가 케미컬 시프트라고 배우셨어요. 케미컬 시프트는 뭐였나요? 전자가 만들어내는 아주 강력한 로컬 마그네틱 필드에 의해서 생기는 현상이고 수소의 세차 운동이 변하는 걸 우리가 케미컬 시프트라고 배우셨습니다. 자, 이 케미컬 시프트도 에너지의 변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보시는 것처럼 이 원자 레벨에서 익스터널 필드에 의해서 생기는 현상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자가 아니라 분자 레벨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분자 레벨이 되면 익스터널 필드가 없어도 세 가지 현상이 생깁니다. 수소 분자 안에는 두 개의 핵과 두 개의 전자가 있습니다. 이 입자들 간에 서로 또 에너지를 주고받는 현상이 생기는데요. 프로톤을 하나로 뭐라 그랬습니까?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라고 그랬죠. 극이 두 개인 자석이란 뜻이죠. 자석인 핵과 자석인 핵이 서로 인터랙션 하는 현상을 우리는 핵의 다이폴 인터랙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또 뭐가 있나요? 두 개의 전자가 있죠. 얘네들도 보시는 것처럼 극이 두 개인 자석입니다. 그래서 전자들이 서로 인터랙션 하는 걸 우리가 전자 사이에 일어나는 다이폴 인터랙션이라고 합니다. 자, 아까 우리가 케미컬 시프트를 배웠는데요. 케미컬 시프트는 프로톤과 익스터널 필드 사이에 전자가 끼어들어서 인터랙션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 핵과 핵 사이에서도 전자가 이렇게 비집고 들어와서 인터랙션을 방해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 현상이 오늘 배우시게 되는 바로 J 커플링이라는 현상입니다. J 커플링은 인트라몰레큘에서 일어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익스터널 필드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현상이고 분자 안에서 핵과 핵이 인터랙션 하는 현상인데 중간에 전자라는 놈이 끼어들어서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J 커플링이다 라는 것이고요. 이 J 커플링이 MRI에서 영상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MRS상에서 피크에 영향을 주는 놈이 바로 J 커플링이라는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케미컬 시프트는 자장이 비례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J 커플링은 익스터널 필드와 연관이 없습니다. 자장의 인디펜던트한 현상을 우리는 J 커플링이라고 한다. 그렇게 생각을 먼저 하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J 커플링은 스핀 커플링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우셨던 케미컬 시프트는 1949년, 즉 MRI라는 게 시작이 되기 전에 이미 화학하는 사람들이 알아낸 현상이 바로 케미컬 시프트입니다. 에탄올이 있습니다. 에탄올은 C2H5OH라는 분자식을 가지고 있고요. 분자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C와 H 3개가 달려있는 CH3, 이걸 우리가 메틸기라고 하고요. C와 H 2개가 달린 이놈을 우리는 메틸렌기라고 하고요. H와 O가 붙어있는 OH기를 우리는 하이드록실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틸렌, 하이드록실기가 이렇게 붙어있는 분자를 우리가 에탄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에탄올을 MRS를 해보면 보시는 것과 같이 메틸렌, 하이드록실 3개의 피크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3개의 픽은 케미컬 쉬프트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렇게 나타난 케미컬 쉬프트의 한 개의 픽이 다시 여러 개로 갈라지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요. 에탄올 분자 안에서 본딩되어 있는 건 누구 때문에 본딩이 되어 있나요? 전자에 의해서 본딩이 되고 있죠. 전자에 의해서 이 피크가 또 여러 개로 갈라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걸 우리가 J 커플링이라고 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아까 앞에서 보셨던 에탄올이 있습니다. A가 메틸기, B가 메틸렌기, C가 하이드록실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틸기도 그렇고 메틸렌기도 그렇고 하이드록실기도 그렇고 한 개의 픽인 것처럼 보이지 않죠? 여러 개로 갈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얘는 또 뭘까요? 얘는 물입니다. 물 피크가 4.8ppm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A, B, C가 전부 한 개의 픽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한 개의 픽이 아니에요. 여러 개로 갈라졌어요. 이렇게 앞에서 보셨던 하나의 픽이 다시 여러 개로 갈라지는 현상이 바로 J 커플링이라는 현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 픽, B 픽, C 픽이 몇 개로 지금 갈라졌는지를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할게요. 케미컬 시프트에서 나타나는 싱글릿이 다시 여러 개로 갈라지는 이유는 인접한 기의 에너지 스테이트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말이 좀 어렵죠. 이걸 제가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OH는 수소가 한 개 있죠. 수소가 한 개 있다는 얘기는 수소 스핀이 우리가 NMR에서 배우셨을 때 얼마였나요?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스핀 스테이트는 스핀 업인 2분의 1 스테이트, 그리고 스핀 다운인 마이너스 2분의 1 상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해가셨죠? 그럼 두 번째 B, 메틸렌기를 한번 볼까요? H가 두 개가 있습니다. H가 두 개가 있으면 가능한 조합은요, 둘 다 업, 업, 하나는 업, 다운, 혹은 다운, 업, 그리고 둘 다 다운, 다운 되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종류는 네 가지인데요. 스핀 2분의 1이 두 개인 업, 업이 되면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에너지 스테이트는 1 이렇게 되고요. 업, 다운은 2분의 1 빼기 2분의 1이니까 0이 되는 겁니다. 다운, 다운은 둘 다 마이너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하면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CH2인 메틸렌기에서는 플러스 1, 제로, 마이너스 1 이렇게 세 개의 에너지 스테이트가 가능합니다. 이해가셨죠? 그럼 세 번째, 메틸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메틸기는 H가 3개예요. 그럼 조합이 몇 개가 되나요? 이렇게 8개가 되죠. 2의 3승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가능한 에너지 스테이트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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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업, 블라블라블 해서 다운, 다운, 다운 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업, 업, 업 하면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3. 업, 업, 다운은 다 더하면 2분의 1. 다운, 다운, 업은 다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다운, 다운, 다운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메틸기는 2분의 3,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에너지 스테이트가 4개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에너지 스테이트 개수만 얘기를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안에 있는 B는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이 한 개씩. 그 다음에 여기는
1과 0과 마이너스 1이 1대 2대 1. 자, 0은 2개란 뜻이에요. 자, 이해가셨죠? 자, 그리고 여기는 2분의 3이 1개, 2분의 1이 3개, 마이너스 2분의 1이 3개, 마이너스 2분의 3이 1개. 그래서 1대 3대 3대 1.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에너지 스테이트는 2개, 3개, 4개입니다. 제가 아까 여기 1대 1, 1대 2대 1, 1대 3대 3대 1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스칼의 삼각형으로도 계산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메틸기 에너지 스테이트가 몇 개로 나뉘느냐는 누가 결정합니까? 인접해 있는 메틸렌기. 메틸기 옆에는 메틸렌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메틸렌기의 에너지 스테이트가 몇 개예요? 3개죠. 그래서 메틸기가 A기가 몇 개로 갈라지느냐는 B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A가 몇 개로 갈라지느냐? A는 B에 의해서 갈라진다. B 에너지 스테이트가 3개이기 때문에 메틸기는 3개로 갈라지게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해가셨죠? 자, 두 번째 C를 한번 볼까요? C도 인접해 있는 놈이 누구예요? 메틸렌기입니다. 메틸렌기는 에너지 스테이트가 몇 개예요? 3개죠. 그래서 C도 에너지가 3개로 갈라집니다. 자, 그래서 A에서 갈라진 3개의 픽에서 피크와 피크 사이의 프리퀀시 차이를 J값 혹은 영어로 J밸류라고 합니다. 메틸기의 피크와 피크 사이의 J커플링 차이를 J1이라고 하고 하이드록실기에서 피크와 피크 사이의 프리퀀시 차이를 J2라고 하면 얘네들은 누구 때문에 에너지가 갈렸어요? B에 의해서 갈렸죠. 그래서 J1과 J2의 피크의 크기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B를 한번 볼까요? B는 에너지가 몇 개로 갈려져 있느냐? 항상 인접해 있는 기의 에너지 스테이트 개수 때문에 생긴다 그랬는데 메틸렌기는 옆에 하이드록실도 있고 메틸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영향을 다 받아요. 그럼 몇 개가 되느냐? 얘가 2개고 얘가 4개이기 때문에 2개를 곱해줍니다. 그럼 몇 개가 될까요? 피크가 이렇게 8개로 나타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해 가셨죠? 이게 바로 제이커플링이라는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이커플링이라는 현상은 익스터널 필드에 의해서 케미컬 시프트가 일어나는데 그렇게 케미컬 시프트가 일어난 하나의 픽 안에서 다시 갈라지는 현상인데요. 이 제이커플링은 말씀드린 것처럼 익스터널 필드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분자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한 분자 안에 있는 기들과 기들 사이에 인접해 있는 전자들에 의해서 다시 에너지가 갈라지는 혹은 피크가 갈라지는 현상을 우리가 J커플링이라고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NMR에서 지만 이펙트가 생기면 피크가 하나 생겼죠. J커플링에서 피크가 여러 개 생겼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또 그 안에서 갈라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셨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틸렌기는 8개로 에너지가 달라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케미컬 시프트를 보는 방법을 MRS라고 하죠. MRS에서 보시는 것처럼 피크가 몇 ppm에서 나타나는지를 측정을 하고 몇 ppm에서 나타난 픽이 누구냐 이렇게 나타냈었죠.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브레인 안에 가장 많은 메타볼라이트인 NAA는 2.01 ppm에서 가장 큰 싱글렛 하나의 피크가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J커플링 같은 경우에는요. 안에 붙어있는 프로톤이 괴싸고도 상관이 있지만 그 프로톤이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도 J 밸류인 J 값이 달라집니다. 즉 프리퀀시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피크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알킬기는 평균적으로는 J 커플링의 값이 7Hz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피크 2개가 있는데 그 피크 사이의 간격의 크기가 7Hz 정도 나는데요. 이 H가 이렇게 붙어 있을 때가 보통 평균일 때입니다. 그런데 시스일 때는 H가 이렇게 붙어 있고 트란스일 때는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붙어 있어요. 이럴 때마다 J 커플링에서의 J 값이 달라지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J 커플링을 보고 프로톤이 어떤 구조로 붙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석 화학하는 사람들은 이 J 커플링 값을 보고 분자 구조가 어떻게 생겼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브레인 안에 있는 글루타민, 글루타메이트라는 겁니다. 자, 글루타민, 글루타메이트는 보시는 것처럼 100MHz, 대충 한 2점 몇 테슬라 정도 되면 이렇게 오버랩이 됩니다. 오버랩이 한 53% 정도가 되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자장이 증가할수록 오버랩이 점점 덜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오버랩이 덜 된다는 얘기는 피크가 훨씬 더 뚜렷하게 잘 보인다라는 겁니다. 케미컬 시프트 할 때는 자장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피크들이 다 또렷하게 잘 분간돼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J 커플링은 자장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자장을 증가시키면 증가시킬수록 피크가 더 잘 구별되어서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external field에는 비례하지 않는다. 독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케미컬 시프트는 자장이 비례하지만 J 커플링은 자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꼭 기억해 두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프로스테이트에서 캔서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MRS를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피크가 하나가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5 테슬라에서만 보더라도 이 하나의 피크가 훨씬 더 잘 구별이 되어 보입니다. 원래 이게 한 개의 픽처럼 3테슬라에서 보이지만 사실 한 개가 아니었던 거예요. J 커플링에 의해서 두 개였는데 이게 오버랩돼서 이렇게 보였는 것이 5 테슬라가 되면 이제 자장이 커지면서 훨씬 더 잘 구별되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원래 두 개였더라라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J 커플링을 보는 방법 중에 하나다. J 커플링도 케미컬 시프트도 자장을 증가시키면 훨씬 더 잘 구별되어 보인다. 하지만 케미컬 시프트는 자장에 비례하고 J 커플링은 자장에 비례하지 않는다. 꼭 기억해 두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표는 우리 브레인에 있는 다양한 메타볼라이트들이 몇 ppm에서 피크를 나타내는지를 나타낸 표입니다. 이미 화학자들이 다 측정을 해서 이렇게 표로 잘 정리를 해 두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보신 것까지는 케미컬 시프트와 J 커플링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었고 이 결과가 MRS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셨는데요. 그러면 MR 영상에서는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한번 볼게요. 이 슬라이드는 90도 펄스를 때리고 끊어주면 횡축 자화가 릴렉세이션 하면서 FID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나타낸 슬라이드입니다. 그런데 FID가 T2 디케이를 하게 되죠. 스핀 인터랙션 때문에 발생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디케이 하던 T2 디케이가 아래 보시는 것처럼 external field의 inhomogeneity 때문에 더 빠른 디케이 하는 걸 우리가 T2 star 디케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T2 star 디케이에 영향을 주는 것들은 장비에서는 1, 2, 3, B0, 그라디언트, RF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4, 5, 6번은 환자의 인체 내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배우시는 J 커플링이라는 현상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J 커플링은 익스터널 필드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다양한 많은 분자들이 있는데 그 분자들 안에서 일어나는 아주 미세한 자장의 변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J 커플링이 영상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 몸 안에 있는 fat은 T1에서 브라이트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T1이 엄청 짧죠. 대충 한 240ms 정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T1 릴렉세이션을 합니다. 빨리 리커버리 하기 때문에 T1 영상에서는 하얗게 보이는 놈이 바로 fat이었습니다. fat은 T2도 약 240ms 정도 됩니다. 그래서 원래 fat이 빨리 디케이 하지 않고 좀 천천히 디케이 해요. 그런데 J 커플링 현상 때문에 T2도 굉장히 빨라져 가지고 엄청나게 빠른 디케이를 합니다. 그래서 스핀 에코에서는 fat이 까맣게 보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fat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임상에서 보는 브레인의 T2 영상을 보면 fat이 어떻게 보이나요? 하얗게 보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스핀 에코를 가지고 T2를 찍으면 거의 1시간 걸립니다.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패스트 스핀 에코 혹은 터보 스핀 에코라는 시퀀스를 사용을 하는데 이 패스트 스핀 에코는 180도 리포커싱 펄스를 여러 번 때려주게 되죠. 이렇게 때려주는 180도 리포커싱 펄스가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인 디퓨전과
J 커플링 현상을 제거를 시켜버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팻이 빨리 디케이하는 놈이 누구 때문이었어요? J 커플링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J 커플링을 없앴어요. 누가 180도 리포커싱 펄스가 없앴어요. 그러면 빨리 디케이하던 팻이 어떻게 될까요? 천천히 디케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팻은 까맣게 보이지 않고 팻 스핀 에코에서 어떻게 보일까요? 하얗게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상에서 보고 있는 T2 영상은 전부 팻이 하얗게 보이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원래 팻은 어떻게 보여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까맣게 보여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얗게 보여요. 저는 개인적으로 임상에서 보이는 T2에서의 브라이트한 팻 시그널을 아티팩트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MRI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팻 서프레션 테크닉이 있어요. 팻을 잘 못 죽이다 보니까 자꾸 더 잘 죽일 수 있는 팻 서프레션 기법을 개발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장비에서는 물을 잘 찾아야 되고, 그 물을 찾는 방법이 쉬밍이고, 그 쉬밍을 잘해야 물을 잘 찾고, 물을 잘 찾아야 팻을 잘 찾고, 팻을 잘 찾아야 팻을 잘 죽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비에서는 쉼 코일을 잘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시퀀스에서는 더 팻을 잘 죽이는 시퀀스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강의도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